자, 3번 콩팥의 주요 혈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에 보면은 이제 동맥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정맥도 있었죠. 그래서 콩팥의 주요 혈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 동맥이 있습니다. 자, 콩팥 동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콩팥이 있으면 심장에서 콩팥 쪽으로 나가는 혈관이 콩팥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콩팥 동맥이죠. 자,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콩팥 정맥이겠죠. 콩팥에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콩팥 정맥입니다.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있겠죠. 그리고 토리도 모세혈관 뭉치라겠죠. 모세혈관이 마치 동그란 공처럼 실뭉치처럼 보인다고 해서 토리라고 했죠. 콩팥에서는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콩팥에서 심장 쪽으로 이제 나가는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동맥인 세동맥 있죠. 동맥에서 가느다란 동맥인 세동맥이 있고요. 자,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들토리 세동맥이라고 하고, 토리에서 나가는 날토리 세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리와 토리 주머니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먼저 토리 주머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를 싸고 있는 주머니죠. 콩팥 동맥에서 들어가서 가느다란 세동맥이 있겠죠. 이 세동맥이 이 토리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들토리 세동맥이라 합니다. 토리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혈관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토리라고 불렀죠. 날토리, 토리에서 나가는 세동맥을 날토리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리가 모세혈관이었죠. 모세혈관이 마치 이렇게 실뭉치처럼 보여서 예전에 실뭉치를 토리라고 불렀습니다.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세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콩팥 세관이 있죠. 이 세관 주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관 주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콩팥 정맥이 있습니다. 콩팥의 혈관에서는 모세혈관이 2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콩팥 동맥이 있겠죠. 이게 콩팥 동맥이죠. 들토리 세동맥이 있겠죠. 토리가 있겠죠. 토리는 모세혈관입니다. 그 다음에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 세관 주위 모세혈관이 있겠죠. 그리고 콩팥 정맥입니다. 보통 혈관들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는데, 이 콩팥에 있는 혈관은 모세혈관이 2개가 있죠.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이렇게 동맥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통 동맥이라고 하고, 이 2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정맥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문맥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콩팥의 혈관은 2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동맥혈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 동맥과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들토리 세동맥, 토리 쪽에서 나가는 날토리 세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혈관이 또 있죠. 세관 주위 모세혈관과 콩팥 정맥, 이렇게 해서 2개의 모세혈관 사이에 동맥혈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심장에서 콩팥으로 이제 나가는 것을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콩팥 정맥이라고 하죠. 따라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에서 콩팥으로 나가는 혈액을 빼면 나머지는 요관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지겠죠. 소변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혈액에서
콩팥에서 심장으로 나가는 혈액을 빼면 나머지가 소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토리 곁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 곁장치라는 것은 토리 곁에 있는 세포들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리 곁세포가 있고 치밀반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들토리 세동맥이었죠. 토리가 있죠. 모세혈관인 토리가 있고 날토리 세동맥이 이렇게 나가죠. 토리 쪽에 곱슬 세관이 되겠습니다. U자형 세관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 쪽 곱슬 세관입니다.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렸었죠. 자, 이 부분이 토리 쪽 곱슬세관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 쪽 곱슬세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토리 곁세포는 어디에 있다면요. 들토리 세동맥 벽에 있습니다. 들토리 세동맥 벽을 좀 더 그려주면 이렇게 있겠죠. 날토리 세동맥도 이렇게 있겠고요. 들토리 세동맥 벽에 토리 곁세포가 있습니다. 토리 곁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리 곁에 있는 세포다고 해서 토리 곁세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토리 쪽에 가까이 있겠죠. 들토리 세동맥 벽에 있으니까. 세포로 혈압이 낮아지면 레닌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레닌을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레닌을 분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레닌은 실제적으로 효소이지만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기능성으로 호르몬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함시켜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밀 반점이 있는데요. 이제 콩팥 세관의 벽, 자, 정확하게 말하면 먼쪽 곱슬세관입니다. 자, 이쪽에 먼쪽 곱슬세관의 벽에 이렇게 세포들이 치밀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치밀 반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점처럼 밀집되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치밀 반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치밀 반점에서 나트륨의 농도를 감지하는 세포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에서 나트륨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이 나트륨이 이 곱슬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치밀반점에서 이 나트륨 농도가 많아지거나 또 나트륨 농도가 적어지면 이거를 감지해 가지고 바로 토리 곁에 있는 세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만약에 나트륨 농도가 부족하면 이 나트륨 농도의 부족한 것을 치밀반점이 감지를 해가지고 토리 곁세포에게 정보를 알려주면 토리 곁세포에서는 바로 레닌을 분비시킵니다. 자, 토리 곁세포에서 레닌을 분비하면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신 노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꿔주고요. 이 안지오텐신 1은 또 2로 바꿔지는데, 자, 이 부분은 허파에서 이 안지오텐신 1을 2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나옵니다. 콩팥 위에 있는 부신으로 가서 부신 겉질을 자극합니다. 염류와 관련되어 있는 염류 겉질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그게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알도스테론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타겟 올가는 심장을 지나서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가가지고 나트륨을 재흡수시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 치밀반점은 콩팥 세관에서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는 이런 세포인데, 나트륨 농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치밀반점에서 감지해가지고 토리교세포에 정보를 알려주면 토리교세포는 레닌을 분비해가지고 이 레닌을 분비해서 결국은 부신 겉질에 있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해가지고 나트륨을 재흡수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레닌을 통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나트륨 농도가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트륨을 재흡수해가지고 결국은 혈액량을 많게 해주고 혈압을 높여주는 거죠. 나트륨의 변화를 감지하는 치밀반점이 있고 치밀반점이 토리교세포에게 정보를 줘서 레닌을 분비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 속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제 수분을 끌어들이는 삼투작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혈액량이 감소되겠죠? 혈액량이 감소되면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투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이 감소되면 혈액량이 감소되고 혈액량이 감소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 치밀반점에서 이 나트륨의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토리교세포에게 명령을 해서 레닌을 분비하게 하고 레닌이 분비되면 다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레닌은 안지오텐신 5겐을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꾸고 허파에 있는 전환 효소에 의해서 1이 2로 바뀐 다음에 안지오텐신 2가 부신 겉질로 가가지고 부신 겉질에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서 알도스테론은 콩팥으로 가서 나트륨을 재흡수시킨다. 좀 복잡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레닌을 분비해가지고 다시 나트륨을 재흡수해가지고 혈압을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요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관은 콩팥 깔때기에서 방광을 연결하는 두 개의 관이라고 했죠. 자, 이쪽이 콩팥 깔때기입니다. 콩팥 깔때기. 자,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서 콩팥 깔때기에서 자, 이 방광을 연결하는 두 개의 관이다. 자, 이 부분이 두 개의 관이기 때문에 요관이라고 했죠. 자, 요관은 복막 뒤 기관이라고 했죠. 복막이 이렇게 있으면 복막 이렇게 뒤쪽에 있는 기관을 복막 뒤 기관이라고 했죠. 복막이 이중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러한 기관이 있고 복막 뒤쪽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걸 외울 때는 세미 콩푸라고 했죠. 세미 콩푸. 셈이 콩푸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있다겠죠. 그래서 복막 뒤기관에는 셈창자나 이자, 콩팥, 부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콩팥 쪽에 있기 때문에 복막 뒤기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은 콩팥에서 보내는 소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한다겠죠. 자, 소변이 이렇게 오면 자,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콩팥을 통해서 나오면 이렇게 소변을 저장하는 이러한 장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장했다가 배출시키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라고 했죠. 방광의 점막은 이행상피라고 했습니다. 이행상피라는 것은 상피가 모양이 변한다라는 거죠. 다를 이자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해서 이행상피라고 하는데요. 방광의 소변이 가득 차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방광이 늘어나면 이렇게 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층인데 단층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변이 배출되면 이렇게 방광이 쭈글쭈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중층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자, 얇아지면 단층으로 보이고 소변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중층으로 보인 이렇게 해서 상피 조직이 변한다 해서 이행상피라고 하고요. 또 방광 배뇨근이 있습니다. 방광에는 이렇게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뇨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뇨근이 있어서 배뇨 시 수축을 해서
배뇨를 한다는 것은 소변을 이제 요도를 통해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뇨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방광에는 소변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감지하는 이 늘어나는 신장 수용기가 있어서 이 신장 수용기가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면 바로 이제 신경을 통해서 방광 배뇨근을 수축하는 신경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배뇨 시 수축하여 소변을 배출시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교감 신경은 T1에서 L2, 3 사이에서 나오는 게 교감 신경이었죠. 등과 허리 쪽에서 나오고요. 자, 위쪽 뇌줄기에서 나오는 게 또 부교감 신경이 있었고, 여기에 3, 7, 9, 10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엉치 쪽에, 자, 여기에 보면 S3, S4, S5 이렇게 엉치 쪽에서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데요. 부교감 신경은 첫 번째 신경이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교감 신경이 첫 번째 신경이 길고 두 번째 신경이 짧은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방광 배뇨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수축시켜서 소변을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작용을 하고요. 자, 이게 골반 내장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부교감 신경 이름을 골반 내장 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교감 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감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교감 신경은 이제 이쪽에서 나오겠죠. 교감 신경은 첫 번째 신경이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거죠.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이런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확대시킵니다. 확대. 반대로 이렇게 방광을 확대시킨다. 방광을 확대시켜서 소변을 많이 저장하게 해주는 신경입니다. 방광을 이완시킨다 라는 말도 봤고요.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아랫배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교감 신경 이름을 아랫배 신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복잡하면 교감 신경 또는 부교감 신경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수축시키고 교감 신경은 방광을 이완시킨다. 즉,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방광이 확대돼서 소변이 많이 저장되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여기에 방광에 있는 배뇨 근육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촉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뇨 근육으로도 가지만 속요도 조인 근육이 있습니다. 이쪽이 요도죠. 자, 이쪽에 요도 조임 근육이 있습니다. 요도를 쪼아주는 근육인데요.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방광이 확대되고 소변이 저장되려면, 자, 요도 조임 근육을 수축시키겠죠. 그래서 요도 조임 근육이 수축돼서 소변을 저장하겠죠. 자,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자, 교감 신경은 짧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도 조임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요도 조임 근육을 수축시키고요. 이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요도 조임 근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방광에 저장되어 있는 소변을 바깥으로 배출시키겠죠. 그래서 요도 조임 근육을 이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요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도라는 것은 이제 방광에서 나가는 소변이 나가는 길을 뜻하죠. 남성 요도가 있고 여성 요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광이 있고, 방광에는 이렇게 배뇨 근육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도 조인 근육이 있는데 속에 있기 때문에 속요도 조인 근육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속에 있기 때문에 속요도 조인 근육을 해야 됩니다. 속요도 조인 근육이 있고요. 속요도 조인 근육은 자율신경 지배를 받기 때문에 민문이 근육이고 불수의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속요도 조인 근육은 이완이 되겠고요. 교감 신경이 작용하면 속요도 조인 근육을
수축을 해서 소변을 저장하겠죠. 자, 이완해서 소변을 배설시키겠죠. 자, 그리고 방광에서 나가는 길이 요도죠. 남성 요도와 여성 요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요도는 이렇게 방광이 있고 속요도 조임 근육이 있고요. 여기에 전립샘이라고 있습니다. 호두 모양처럼 생겼고 밤톨 모양처럼 생긴 이 전립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요도 조임 근육이 있고 바깥에 있는 요도 조임 근육이 있습니다. 속 요도 조임 근육은 자율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민문이 근육이기 때문에 자율신경 지배를 받은데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은 수위 근육입니다. 뼈대 근육이기 때문에 수위 근육이다. 그래서 몸신경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근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메려올 때 오줌을 참을 때 이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을 통해서 오줌을 참죠. 속 요도 조임 근육은 의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위 근육입니다. 불수위 근육. 하지만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은 뼈대 근육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위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의 요도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성의 요도인데요. 남성의 요도는 보통 한 20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여성의 요도를 보면 방광에 속 요도 조임 근육이 있고 그리고 방광에 배뇨 근육이 있겠죠. 속 요도 조임 근육이 있고 또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이 있는데 여성에게는 전립샘이 없죠. 그래서 여기엔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이 있고요. 동일하게 속 요도 조임 근육은 자율신경 지배를 받죠. 민문이 근육이기 때문에 불수위 근육이다. 바깥 요도 조임 근육은 의지적으로 조절하는 수위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남성과 여성의 요도의 차이점은 남성의 요도는 한 20cm 정도 되지만 여성의 요도는 4cm 정도 됩니다. 4cm. 굉장히 짧죠. 짧기 때문에 요도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세균이 이렇게 들어가서 염증이 발생하면 요도염 또는 방광염이 자주 걸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남성은 요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요도염이 여성에 비했을 때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남성의 요도에 보면 전립샘 요도가 있고요. 이 전립샘 요도는 이 부분이 전립샘 요도입니다. 이 부분이 전립샘 요도이죠. 이 부분이 전립샘 요도고요. 자, 막 요도가 있습니다. 이 막 요도는 이 부분이 막 요도인데요. 왜 이게 막 요도가 된다면요, 여기에는 골반 가로막, 비뇨 생식 가로막이라는 이러한 가로막이라는 구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요도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면체 요도가 있습니다. 음경이 해면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해면체 요도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성의 요도는 방광의 속 요도 구멍에서 앞과 아래로 내려가 바깥 요도 구멍에 열린다. 방광의 속 요도 구멍, 이제 이 구멍에서 앞쪽 아래로 내려가 바깥 요도 구멍으로 이렇게 돼 있죠. 구멍으로 이렇게 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성의 요도는 남성의 요도에 비해 짧음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부분을 보면 비뇨 생식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비뇨기 부분은 이제 요도가 열리는 곳이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생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질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문이 있습니다. 항문은 이제 소화기와 관련되어 있죠. 자, 대변을 배출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항문 부위와 비뇨 생식 부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콩팥 쇠관이 토리곁 세포들과 경계되는 세포로 나트륨 변화를 감지하는 곳은 토리곁 세포들, 토리곁 세포들과 경계되는 세포로 경계됐다는 건 이제 구분됐다라는 거죠. 그 콩팥 쇠관, 이 콩팥 쇠관이죠. 이 콩팥 쇠관이 이게 토리곁 세포와 경계되는 세포로 나트륨 변화를 감지하는 곳이 바로 먼저 곱슬쇠관 벽에 있는 빽빽하게 치밀하게
반점 모양처럼 생긴 치밀반점이 있었죠. 이 치밀반점에서 이 나트륨 농도를 감지를 해가지고 나트륨 농도가 부족하면 바로 토리 결세포에게 알려줘서 레닌을 분비시킨다겠죠. 그럼 레닌을 분비시키면 레닌은 이렇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서 나트륨을 콩팥에서 재흡수해가지고 혈압을 올려주는 이러한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치밀 반점이 되겠고요. 자, 토리 결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토리 결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레닌이었죠. 레닌. 그래서 콩팥을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레드 카레라고 했죠. 레드 카레. 빨간 카레라겠죠. 그래서 레닌, 칼시트리올, 에리트로, 포이에틴 이렇게 외우셔가지고요. 빨간 카레, 레드 카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카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닌이 나온다. 이제 레닌이 콩팥에서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토리 결세포에서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콩팥 깔때기와 방광을 연결하는 것은, 자, 여기가 이제 콩팥 깔때기가 이렇게 있겠죠. 요관이었죠. 두 개의 요관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도라는 것은 방광에서 이제 나가는 길은 한 개죠. 길은 한 개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길에서 요도라는 거 하고요. 토리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보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토리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집합세관이라는 것은 먼저 곱슬세관이 이제 모여서 집합세관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곱슬세관이 집합 모여가지고 만든 가느다란 관, 그래서 이런 관들이 모여가지고 집합세관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콩팥 소체는 콩팥의 작은 몸체죠. 그래서 토리하고 토리 주머니를, 여기가 토리 주머니죠. 콩팥에 있는 작은 몸체 해서 콩팥 소체라고 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3번 혈압이 낮아지면 레닌을 분비하는 곳. 이제 레닌을 분비하는 곳은 콩팥이죠. 빨간 카레, 레드 카레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레닌을 분비하는 곳은 바로 치밀 반점에서 나트륨 농도를 감지해가지고 토리 결세포에게 알려준다겠죠. 토리 결세포에서 바로 토리 곁에 있는 세포에서 레닌이 분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레 고리라는 것은 헬레라는 사람이 발견된 고리가 바로 콩팥 세관 고리, 이 U자형 모양의 세관 고리를 우리는 헬레 고리라고도 부르고요. 콩팥 세관 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밀 반점에서는 나트륨 농도를 감지한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토리 결세포에서는 무엇을 분비하고, 치밀반점은 또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콩팥의 구조들을 그림을 통해서 혈관들이 있었죠. 들토리 세동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리가 있고, 날토리 세동맥이 있었죠. 세관 주위에 모세혈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혈관들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속 요도 조인 근육과 바깥 요도 조인 근육의 어떤 관계가 어떠한 신경과 연관되어 있는지, 자율신경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둘 것에 보면 이제 토리가 있고 토리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콩팥잔이 있고 큰 콩팥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콩팥잔들이 모여서 콩팥 깔때기로 다 모이고 요관으로 돼서 소변이 되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